안녕하세요. 도하의 사건 파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오늘은 정규 영상은 아니기는 한데 한 가지 소식을 좀 전하고 싶어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제가 작년 2023년 9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다루고 싶었던 소재 중에 하나가 일리노이 교도소에 투옥돼서 무려 28년째 복역 중인 미국 한인 장기수 서승모 씨 이야기였어요. 사실 여러 유명 채널에서 이미 오래전에 다룬 소재였지만 서승모 씨가 2023년 4월 네 번째 사면 청원을 신청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나서 제 영상을 통해 그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만약 가능하다면 사면 청원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면서 영상을 제작했던 거였거든요. 비록 이전에 3번의 청원은 기각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그가 그 수감이 얼마 남지 않은 재소자들한테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도소로 이감된 걸 두고 혹시 사면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을 좀 품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게 2023년 10월 6일 서승모 씨 사연을 제가 영상으로 올리게 됐고 당시에 막 시작한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청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청원 숫자들을 확인했는데 제 영상이 뜨고 나서 청원에 참여한 숫자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뿌듯함도 느꼈는데 물론 서승모 씨가 이유를 막론하고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가 사면돼서 형기보다 일찍 출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사면 찬성하는 입장이랑 반대 양쪽 의견에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냥 단지 이번 영상에서는 1월 27일 그의 사면 청원 결과가 나와서 그냥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이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사건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 이 사건에 대해 좀 잘 아시고 청원 결과에 대한 소식만 듣기를 원하신다면 영상 뒷부분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예전 영상 미국에서 100년형을 받은 한국인이 있다 이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서승모는 2살 때 5살 위의 누나 그리고 가부장적인 아버지랑 어머니랑 함께 1976년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이민 1세대여서 이제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는 낯선 땅에서 자리 잡기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을 해왔어요. 어린 서승모는 이 부모의 말에 늘 순종하며 자랐고 시간이 나는 대로 힘든 부모를 도와왔는데 반면에 누나 캐서린은 미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사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좀 달라지게 돼요. 귀한 아들에 밀려서 차별도 받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성장했던 캐서린은 성장하면 할수록 이 부모와의 갈등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특히 이성을 막 맘대로 사귀고 다니던 이 딸을 아버지가 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심한 싸움 끝에 부녀의 관계는 그냥 완전히 깨져버렸고 이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서승모의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 온 지 한 10년쯤 됐을 때 1986년에 아버지가 위암 진단을 받게 돼요. 당시 한인사회에서 효자로 소문났던 서승모의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그의 세상을 떠났는데 딸 캐서린은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간호는커녕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는 어머니는 홀로 세탁소를 운영했고 당시 12살이었던 서승모는 힘든 어머니를 도와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세탁소에서 일을 도왔어요. 근데 누나 캐서린은 일단 일은 고사하고 엄마한테 돈을 요구하고 가출까지 해서 7살 많은 남자 로버트랑 동거 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사망하고 1년이 지난 1987년 이 가정에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는데 어머니가 세탁소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채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제 13살의 서승모는 어머니의 죽음에 굉장히 슬퍼하고 또 분노를 했는데 근데 반면에 18살의 캐서린은 이제 살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좀 되게 냉정한 태도를 보였어요. 근데 경찰은 처음에는 그냥 단순 강도 사건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랑 이 딸 캐서린이 평소 돈도 그렇고
또 사생활 문제로도 갈등이 엄청 많았었단 말이에요. 특히 어머니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80달러, 당시 원화로 10억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점이 좀 의심스러워서 캐서린이랑 남자친구 로버트의 공모 살인에 대해서 집중 수사하게 돼요. 근데 뭐 이게 심증밖에 없고 기소를 할 만한 물증이 결국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살인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어요. 이제 서승모는 하나뿐인 혈육이자 법적 보호자인 누나를 부모로 여기고 따르게 돼요.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뭐 학생회장도 하고 풋볼 선수로도 활약을 하면서 유명 사립대학에 무려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누나 남자친구 로버트가 나는 캐서린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왔는데 이제 나를 무시한다. 근데 나는 캐서린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나를 버리지 못한다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로버트는 술도 엄청 많이 마시고 이 도박 문제 때문에 누나랑 항상 갈등을 겪어왔고 서승모가 대학의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이 둘의 관계는 진짜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됐던 상태였어요. 1993년 누나는 동생한테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비밀을 털어놓게 되는데 어머니가 사망보험을 들은 걸 안 이 로버트가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살해한 거고 말을 듣지 않으면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서승모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누나는 경찰이 이제 자기도 공범이라고 여길 거라고 서승모를 말렸어요. 또 그러면서 엄마를 죽인 가족의 원수 로버트를 죽여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서승모는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거를 말도 안 된다면서 이제 거부를 했는데 그동안 부모 대신 믿고 의지하며 따르던 누나가 66차례나 전화를 걸면서 이제 계속 부탁을 하니까 결국 이거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누나는 너가 하는 이 일은 우리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또 나를 보호하는 길이다. 가족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한테 총을 건넸어요. 1993년 9월 25일 서승모는 가족의 원수 로버트를 주차장에서 결국 총으로 살해를 했고요. 6주 후 경찰에 체포돼서 살인죄로 기소됐어요. 재판에서 서승모는 100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에서 80년형으로 감형됐어요. 살인교사죄로 체포된 캐서린은 보석금을 내고 하와이로 도주했다가 6개월 후에 자수를 했고 누나 또한 살인교사죄로 기소돼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어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서승모는 누나한테 이제 편지로 괜찮아, 그래도 우린 남매고 가족이잖아 이렇게 이제 써서 보냈는데 캐서린은 연락하지 마, 나한테 동생 따위는 없어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서승모는 수감되어 있는 동안 로버트가 말했던 비밀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됐는데 실제로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이 뭐 로버트이든 아니든 그 안에는 누나 캐서린도 공범으로 포함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돼요. 누나는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로버트가 술이랑 도박에 취해서 돈만 낭비를 하니까 동생을 거짓말로 사주한 거였어요. 그럼 이제 비밀도 지키고 돈도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안개 속 퍼즐 같았던 그런 과거의 일들이 이제야 선명해지게 된 거예요. 서승모는 누나한테 의지해서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돼요. 많은 한인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유일한 혈육이자 보호자인 누나의 말을 따라서 잘못을 저지른 이 서승모를 굉장히 불쌍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한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고 싶다면서 그의 사면 청원을 도왔고 그렇게 지난 2002년, 2017년, 2020년에 세 차례 사면 청원을 이제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2023년 4월 네 번째 청원을 신청한 거예요. 19살에 수감돼서 29년째 수감 중이었던 서승모는 감옥 안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렇게 서승모 씨의 사면 청원이 승인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때에 일리노이주는 2023년 12월 30일 형량 감면 크레딧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격이 있는 수감자, 즉 모범수들의 노동시간,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추가 복역일로 인정을 하고 남은 형량에 대한 감형의 특혜를 제공하는 거였거든요. 이 법을 일리노이주는 2024년 1월 1일자로 발효하고 이전 수감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어요. 서승모는 지금까지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들을 모두 이수해서 공인 안경사 자격을 취득했고요. 교도소 내에서 장애를 가진 수감자들을 도왔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곳 카와니 교정센터에 오고 나서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을 발간하고 청소년 교정센터에 들어오는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했대요. 법무부 측에 따르면 서승모는 모범수로 쌓은 노동시간이랑 또 재활 프로그램 등으로 4,000일가량의 복역일을 인정받았고 남은 형량에 대한 감형의 특혜를 받아서 조기 출소를 승인받았다고 밝혔어요. 그 결과로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오전 9시 45분 이제 50세가 된 서승모는 수감 30년 만에 일리노이주 카와니 교도소 문을 나섰어요. 밖에는 그를 지원해온 챔블리 변호사랑 후원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서승모는 한국 관습에 따라 부정한 것을 씻어낸다는 의미로 후원자들이 준비해온 두부를 먹었어요. 서 씨는 저는 기쁨과 슬픔, 죄책감과 행복함까지 여러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대학 공부를 계속 해나가고 지역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감이랑 미래에 대한 포부를 밝혔어요. 서 씨를 후원해온 비영리단체 일리노이 교도소 프로젝트의 챔블리 변호사는 서 씨의 조기 출소 소식을 통보받고 너무너무 기뻐했고 이제 그가 출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을 좀 자유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면서 엄청 기뻐했다고 해요. 서승모 씨는 그의 후원자들이 마련해준 숙소에서 좀 머물면서 이제 그한테 다시 주어진 삶의 기회를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갈 거예요. 저도 이제는 서승모 씨의 인생의 이막이 진짜 변호사의 바람처럼 좀 자유롭고 아름답게 이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